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분류 알고리즘으로서의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요. 그 의사결정 트리를 그 회귀 알고리즘으로 일반화해서 일반 숫자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비디오에서 우리가 사용할 예는 그 이전에 봤던 ear shape, face shape, whisker 요 세 가지 특징이 입력 X로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출력, 그다음에 그 라벨 Y는 이 무게 또는 체중이라고 하는 동물의 요 weight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이전에는 이 주어진 입력되는 동물이 고양이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측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던 데 반해서 요번에는 출력되는 우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값이 숫자, 일반적인 숫자 그 무게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귀 문제, 리그레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입력은 그 ear와 face와 whisker로 주어지고 이 그 weight는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그 regression의 결과값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egression tree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루트 노드에서는 귀 모양을 가지고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뾰족한 귀, 오른쪽으로 플러피한 늘어진 귀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face shape로 또 분류해서 라운드 쉐입이 4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라운드하지 않은 모양의 얼굴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 분기에서도 또다시 페이스 쉐입을 사용해서 라운드가 3개, 그리고 라운드가 아닌 것이 2개로 우리가 분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분기에 동일한 그러한 그 특징을 말하자면 그 분기하는데 활용을 해도 똑같이 그러니까 페이스 쉐입을 사용했잖아요.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분할 알고리즘이 그렇게 하도록 그 선택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훈련 중에 이러한 분할 모양이 결정이 됐다면 여기 아래에 이 노드 마지막 그 리프 노드에 말하자면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위치하는지 무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4마리의 동물들의 무게를 살펴보니까 7.2, 8.4, 7.6, 10.2 파운드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들어왔고요. 여기에는 9.2 파운드짜리 동물,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노드에는 15파운드, 18파운드, 20파운드, 그리고 마지막 2개는 8.8 파운드와 11파운드에 대한 해당하는 동물들이 분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의사결정 트리에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노드에서 채워넣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예측하는 무게입니다. 즉, 이러한 포인티한 그러한 귀를 갖고 그리고 라운드한 얼굴을 갖는 모양의 동물은 얼마나 무게를 가질까, 이런 예측이 이 리그레션 트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아웃풋 값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의사결정 트리에서 무게를 예측하는 방법은 훈련 예시의 평균 무게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포인티, 라운드한 그러한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런 4가지의 훈련 자료 값이 있으니까 이 4개의 값을 평균을 내면 8.35가 얻어지는 거고요. 즉, 포인티하고 라운드, not 라운드인 경우에는 이 값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9.2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플러피한 이어면서 라운드 얼굴 쉐입은 요 3개의 값이니까 요 3개의 값을 평균내면 17.7, 그리고 마지막에 리프 노드는 플러피 not 라운드인 경우에는 웨이트가 8.8과 11의 평균인 9.9로 얻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약에 이와 같이 모델이 결정되고서 이 모델이 수행한 작업은요, 만약에 수행할 작업은 새로운 테스트 예제가 들어왔을 때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동물이든지 간에 그 동물이 도착하는 리프 노드를 도달하면은 리프 노드에 도달한 리프 노드가 갖고 있는 무게의 평균 값이 결정된
그 동물의 무게로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예측은 당연히 훈련에 사용된 그 리프 노드에 도달한 동물들의 평균 말하자면은 그 무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에 우리는 이 그 디시전 트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게 예측, 그 체중, 동물의 무게를 예측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그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는 경우에 우리가 특징을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루트 노드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귀 모양, 그죠? 로 나누는 것, 그리고 얼굴 모양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코스염으로 나누는 것, 이런 세 가지의 말하자면 선택사항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귀 모양으로 분할을 한다면 왼쪽에 이런 3마리, 5마리, 오른쪽에 5마리고 요 5마리의 그 각각의 무게가 이와 같이 5개의 무게값이 주어질 겁니다. 오른쪽의 분기에도 5개의 웨이트 값이 주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스 쉐입은 왼쪽에 7마리, 그러니까 7개의 웨이트가 주어질 거고요. 오른쪽에는 3개의 웨이트가 주어질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스커도 4개와 6개로 이렇게 몸무게 4개와 몸무게 6개가 이 분기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문제는요. 루트 노드에서 분할할 수 있는 이 3가지 가능한 특징들이 주어지면 동물의 체중을 예측하는데, 가장 잘 예측하는데 제공되는,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그 분류 문제를 풀 때는 불순도값 측정인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해서 엔트로피를 줄이는 쪽으로 말하자면은 그 특징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 회귀 트리, 즉 리그레션 트리에서는 이 그 불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그 무게값이기 때문에 그 무게값에 분산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즉, 분산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통계학에서 그 평균 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데이터들이 넓게 퍼져 있는지, 즉,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의 퍼진, 분포가 퍼진 정도를 수치화한 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을 사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판단해보는 그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사용될 분산의 특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분산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이 5개의 숫자들의 분산값을 계산해 보면은 한 1.47, 즉 7.2부터 10.2까지 그 퍼져 있는 값의 분산은 1.47이고요. 오른쪽 분기에 있는 건 좀 넓게 분포되죠. 8.8부터 20까지 벌쳐져 있어서 분산을 계산해 보면 21.87이 나옵니다. 하지만 2개의 분산값이 주어지니까 이 2개의 분산값으로부터 또 이 지금 나눈 그 분기한 이러한 그 노드의 결과값의 전체 분산값은 앞에서 우리가 가중평균 엔트로피 계산한 것처럼 왼쪽에 해당되는 분기에 해당되는 비율의 그 첫 번째 그 분산값을 곱하고요. 오른쪽에 분기된 그러한 얘들의 비율로 또 10분의 5죠. 각각 10분의 5인데 W left와 W right가 10분의 5씩이니까 그것에 또 분산해서 가중 말하자면 평균 분산값을 앞에서 했던 가중 평균 엔트로피처럼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 그 페이스 쉐입으로 우리가 그 분할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왼쪽 분산은 27.80, 오른쪽 분산은 1.37. 근데 그 가중 평균을 내기 위해서 왼쪽으로 분기된 그 비율이 10개 중에 7개, 오른쪽은 10개 중에 3개니까 10분의 7과 10분의 3을 각각의 분산값에 곱한 가중 평균 분산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그 위스커의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10분의 4 곱하기 0.75, 10분의 6 곱하기 23.32라는 이런 가중 평균 분산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처럼 그 분할하고 난 다음에 그 가중 평균 분산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가장 좋은 그 선택은 가장 낮은 가중 분산값을 말하자면은 그 만들어내는 분할 특징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그 우리가 아마 엔트로피 감소량으로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정보 이득이라는 그 값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즉 평균적인 가중 평균 엔트로피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엔트로피가 감소한 양이 많은 쪽으로 선택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도 또 똑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우선 루트 노드에서 한번 살펴보면 루트 노드일 때 우리가 분할을 하기 전에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즉 그 루트 노드에서의 10개의 말하자면은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몸무게들의 그 분산을 계산해 보면 20.5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51 그 분할하기 전에 분산의 값은 모든 특성의 말하자면 분할에 똑같이 시작은 똑같으니까 10개니까요.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분산의 감소된 양을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했던 그 정보 이득 계산하는 식과 거의 유사한 수식입니다. 즉 그 루트 노드가 갖고 있는 분산값 20.51 빼기 그리고 이 분할한 다음에 가중 평균 얻어진 분산값, 그죠? 요 값을 빼주면 값이 첫 번째 그 이어 쉐입으로 분할했을 경우에는 이 분산에 말하자면은 감소된 양이죠? 그게 8.84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동일한 수식이니까요. 즉 0.64 정도 그리고 6.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앞에 그 우리가 회귀트리에서 가장 큰 정보 이득을 제공하는 특징을 선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가장 큰 분산의 감소, 여기서는 그 이어 쉐입으로 했을 때가 8.84로 0.64나 6.22보다 크니까요. 이어서 말하자면 그 이어 쉐입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그 분산을 줄여주는 그러한 그 특징이라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위에 2개의 또 다른 5개의 샘플로 예제로 구성된 그 노드가 만들어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5개에 대한 말하자면 더 분산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어떤 그 특징이 선택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decision tree 말하자면은 그 구성하는 방식을 재규적으로 그 우리가 그 정지 그 기준에 맞도록 계속 진행을 하면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회귀 문제도 decision tree를 갖고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떤 한 개의 decision tree를 훈련하는 방법만 우리가 이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decision tree를 훈련하는 거를 decision tree 앙상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decision tree 앙상블 방식을 쓰면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도 그리고 그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